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LTK 수상 들어갈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저번 시간에 평면좌표에 관한 문제풀이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 개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 되겠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공식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첫 번째예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되겠죠. 이거는 중2 때 했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함수 형태로 고치니까 지금 1차 함수 형태로 나온 거고요. 1차 함수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기울기 x 플러스 y절편인 거 중2 때 배웠기 때문에 이건 굳이 증명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에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건데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m은 주어졌지만 n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요 식을 지나니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1은요 mx1 플러스 n이 되겠고, 이것을 n에 대한 식으로 고친다면 n은 y1 마이너스 mx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mx 플러스 n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신다면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쓸게요. mx1. 그 다음에요. y1을 이항시키니까 y 마이너스 y1은 mx 마이너스 mx1 묶어서 m으로 x 마이너스 x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 공식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기울기가 2이고 점 마이너스 1,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y1이니까 y 마이너스 4 하고 m 기울기 2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1로 바꿔주시니까 얘 정리하면 2x 플러스 2 플러스 4, 2x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공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x1, y1, y2, x2, y2 두 점이 주어진 이유, 기울기를 일단 구하려고요.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아까 2번 공식이랑 똑같이 y-y1, x-x1을 써주시면 되고요. 기울기만 바뀐 거예요. 기울기를 두 점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x2랑 x1이랑 x2가 같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얘 지울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1이 여기 있어요. x1, x2였는데 여기 x1, y1이었는데 여기도 x2, y2인데 x1이랑 x2가 같다면 이렇게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얘도 특수한 그래프로 중2 때 배웠습니다. 얘는 바로 x는 x1이라고 x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x는 x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좌표축의 수직 또는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이거 중2 때 배웠던 거예요. 볼까요? 여기 옆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제가 한번 다시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한번 배웠었어요. 이런 그래프를 배웠었고요. 또한 이런 그래프도 배웠었죠. 여기에서 어떻게 구했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중2 때는 여기가 P였고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이 빨간 그래프는 X가 P로 일정하기 때문에 X는 P라고 했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Y가 Q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Y는 Q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1번 볼게요. X축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이니까 지금 X는 꼴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게 X1으로 일정했으니까 값이 X는 X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X축의 평행하다? 그럼 Y는 이겠죠. 그래프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Y는 Y1, Y축의 평행하다. X는 X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Y축의 수직이잖아요. Y축의 수직이면 또 Y는 Y1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그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요. 지금 여기 a, b 중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즉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적을게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고요. a, b가 둘 다 0이면 c 상수밖에 안 남을 텐데 그럼 식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a, b 중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1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함수 형태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a가 0이면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y는 q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면 y가 없어질 테니까 x는 p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을 기울기를 측정해 봤을 때 그 기울기가 셋다 일정해야겠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한 점 위에 있겠다. 한 그래프, 한 직선 위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두 개씩만 해도 돼요. x2랑 x1 관계 살펴봤고요. 즉 x1, y1, x2, x2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재보았고, 그 다음에 x3하고 x1의 y3하고 y1, 즉 x1, y1, x3, y3 간의 기울기를 측정해 봤어요. 근데 그게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두고 풀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가지고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표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에 대해서 m이랑 m 프라임이 다르대요. 그럼 즉 이게 뭔 뜻이에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뜻이죠. 여기다 쓸게요. 이 자체가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 생각해보고, 그래프가 조금만 다른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물론 직선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고요. 연립방정식 차원에서 본다면, 방정식 차원에서 본다면 해가 한 개 한 쌍에 해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행하다예요. 두 번째 보니까 지금 m이랑 m'이 같고 n이랑 n'이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즉 얘는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러신다면 얘가 지금 평행하다는 상태이고요. 평행하면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평행하면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연립방정식 차원에서 본다면 방정식 차원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없네. 즉 해가 없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해가 없다는 관계를 바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m이랑 n'이랑 같고 n이랑 n'이랑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울기 y절편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식이 똑같으니까 일치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일치한다면 그래프 그려보시면 또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일치한다면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지금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음으로 얘를 나타내면 부정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방정식 차원에서 나타낸다면 부정. 정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 없어 부정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뭐 중2 때 배웠던 위치 관계였고 이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m이랑 m'이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수직일 때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O가 여기 있고요. 원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X축하고 Y축 있겠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Y는 M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와 수직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증명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수직이고요. y는 m'x가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쭉 내려요. 얘는 x는 1이에요. x는 1이라는 그래프 한번 쭉 내려볼 겁니다. 이 만나는 교점을 a, 만나는 교점을 b라고 한다면 a는 1, m이 나오게 될 거고 b는 1, m 프라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OA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A의 길이는 지금 피타고라스죠. 왜냐면 직각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이니까 OA의 길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밑에도 확인해보면 여기 길이 1이고요.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m 프라임 나올 거니까 어쨌건 여기 길이 구하면 루트 n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조건이 뭐냐면 바로 a, b의 제곱이 5a의 제곱 플러스 5b 제곱이다. 이 조건을 활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AB 제곱이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이라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관계를 유도할 수 있겠구나.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AB는 뭐예요?
지금 m에서 m'을 마이너스 m'을 m에서 m'을 뺀 거죠. 큰 수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m에서 m'을 뺀 것의 제곱은 5a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5b 제곱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얘 전개해 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m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 그럼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고, 같은 거 없애버릴까요? 좌우변 지워지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m m'이 2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직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수직인 경우는 이렇게 조건을 따져주시면 되겠고, m하고 m' 곱해서 마이너스 1,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조건이었고요. 수직이라는 것도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좀 더 발전된 과정이에요. 즉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에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도 해가 역시 한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y는 2분의 3x-1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2겠다 라고 기울기 a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일반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립방정식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얘 지금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일반형의 형태로 나타나져 있고, 얘네들도 또 위치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중2 때서 다 배웠던 과정이에요. 얘 지금 기울기가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난다 였잖아요. 일반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x축의 x 개수와 y 개수의 비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한 쌍의 해를 갖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평행하다는 x 개수의 비와 y 개수의 비가 같은데 상수의 비는 달라야겠죠. 그래야 평행하게 되겠고, 해가 없다, 불능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S 개수의 B와 Y 개수의 B, 그 다음에 상수 개수의 B가 같다면 식이 모두 다 똑같이 될 거니까 일치한다까지 갈 수 있겠고,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중2가 다 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직이다. 수직이란 얘가 또 어떻게 나왔을까? A 플러스 B 은 0이었다?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 볼게요. 여기서 식을 변형해 보니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와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도요. a 프라임 y는 a 프라임 x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나올 거고요. y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의 x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적어먹네요.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왔죠?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되겠죠. 얘 음수 곱하는 게 양수일 거고, bb 프라임은 b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b 프라임이 되므로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이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이 수식이다의 공식까지 증명이 가능하겠네요. 얘도 역시 한 쌍해를 갖는다. 수식이도 한 쌍해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밑에 풀어볼게요. 두 직선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ky 플러스 1이 평행하도록 한대요. 이때 이 상수 k 값 x 개수비 보라고 했어요. 2분의 1. y 개수비 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k분의 k 마이너스 1. 상수 개수비와 달라야 된다. 마이너스 1과 달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얘네 둘만 확인하면 되겠네. x자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k는 k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3k는 2가 나오니까 즉 k는 3분의 2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경우 구했고요. 수직이 되도록 하는 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프라임, a 프라임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 b 하고 b 프라임을 곱하니까 0이 됐다. 이런 공식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 되므로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 되니까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가 2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네. 이번엔 k가.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요.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2등분선이라는 게 그냥 수직인 거에다가 플러스 2등분까지 하는 선을 말하죠. 그게 바로 수직 2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직 2등분선을 구하려면 일단 AB, 여기서 나오는 AB의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식이 어떤 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수직 조건을 하나 쓰고 2등분 조건을 하나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수직 조건, 아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써서 기울기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등분 조건 쓰셔야 돼요. 2등분의 경우에는 지금 AB가 있잖아요. 이 AB를 지금 두 동강으로 나눈 거죠. 그쵸? 똑같이 두 등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등분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AB의 중점을 지난다 해서 이 중점을 그 식에 대입한다면 또 다른 개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수직 2등분선의 함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직 조건 써야 됩니다. 수직 조건 쓰시면요. 일단 AB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AB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3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8분의 2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A, B가 있을 때 얘를 2등분한다. 즉 얘 중점을 지난다. 중점 구해볼까요? 2분의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중점이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 즉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공식 있잖아요. 기울기 알고 있을 때 한 점을 지난다. y 마이너스 2 기울기 1이고요.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답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세 직선이 있는데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일단 교점이 3개가 생기지 않으면 되겠다. P에서 그 3개의 교점을 P에서 이렇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면 만나는 교점이 없을 테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 중 2개만 평행을 한 거예요. 얘 2개만 평행을 하더라도 절대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고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면 역시 여기서 만나니까 절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겠구나. 이 3가지 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연립방정식 풀 때 응용이 된 거예요.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가감법에서 응용이 된 겁니다. 가감법에서 어떤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몇을 곱하거나 하죠. 몇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거예요.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한 식이 있고 뒤에 다른 식이 있는데 이 다른 식에다가 어떤 한 숫자를 곱해준다. 어떤 한 상수를 곱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고 플러스 k 가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교점을 지난다. 이 그래프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만나는 두 직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정점이 뭐냐면요. 정점은 정해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함수식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점을 어떻게 지나는지 이 정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항등식 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m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 b는 상수예요. 이때 a, b 값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 m의 값을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a가 0 돼야 됐고 나머지 b도 0이 돼야겠다. 이때 a는 0, b는 0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다음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좌변으로 우변으로 모든 항을 모두 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y가 0이 되겠고 여기는 m 괄호 x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y. 지금 m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항등식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없애려면 x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고 2 마이너스 y가 0 돼야 되니까 여기서 y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y는 2니까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다음 경우에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라는 제가 예를 든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가 바로 정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3,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값에 관계 없으려면 지금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네.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 좌변의 요식도 0이 되고 우변의 요식도 0이 돼야 되겠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 두 식의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y는 4,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서 2를 곱해볼게요. 가감법 쓸 겁니다. 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6, 즉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되겠다. 두 개씩 빼니까 요게 없어질 거고요. 5y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 즉 x는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x는 1, y는 마이너스 2, 즉 1,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요 직선이 k값의 간격시 항상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개념이 될 거예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공식을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굳이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공식만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px1, y1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지금 일반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일반형으로 고쳤을 때 이 거리, 이때 d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1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요 직선에다가 요 점을, p의 점을, 좌표를 대입한 값과 같다. 여기 분자에 들어갈 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점 2,3과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3의 제곱 9, 4의 제곱 16이 되겠고, 위에 절대값 3 곱하기 2 넣은 거니까 6, 4 곱하기 3 넣은 거니까 12,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밑에는 루트 25니까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절대값 위에 절대값 15, 즉 그냥 1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점 2,3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의 사이의 거리 d는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밑변을 한번 BC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변이 바로 선분 BC가 될 거예요. BC를 밑변으로 잡는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ABC의 세 좌표만 알고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밑변을 B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H라는 수선, A의 수선 내려 그린다면 이 두 거리만 안다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다. BC는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평면 좌표 시간에 배웠죠. 그때 배운 공식으로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 H를 바로 어떻게 점 A와 직선 BC, 선분 BC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요. 방금 배운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한다면 BC의 길이와 H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함께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세점 2,6, 마이너스 2,4,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C를 윗변으로 할게요. 그렇다면 BC 길이 구해줘야 될 텐데 BC 지금 마이너스 2,4와 1,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에서 1 빼니까 3 마이너스 3의 제곱 즉 3의 제곱이 되겠고요.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6의 제곱 즉 9 더하기 36 루트 45 3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BC의 길이 구했고 직선 BC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y-3 마이너스 2,4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있고 x 플러스 2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만들 건데 이 기울기는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1에서 2 빼니까 3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빼니까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즉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얘 정리해 주니까 지금 y-4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요.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다면 a 2,6과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높이가 될 거예요. 높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4 더하기 1 절대값 2에다가 2 넣고 2x 2 곱하기 4가 되어 있고요. y에다는 6 넣어서 플러스 6까지 될 겁니다. 얘는요. 루트 5분의 10이 나오게 되겠죠. 얘 유리화해서 2루트 5라고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BC 3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0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윗변과 약분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유리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루트 5끼리 약분을 한다면 바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 3 곱하기 5에서 15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원점 0,0 ax1, y1, x2, y2의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바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신발끈 공식 외워주면 되겠어요. 얘 굳이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얘는 그냥 0, 0, x1, y1, x2, y2 0은 뺄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x1, y2 한번 가시고요. x2, y1 이렇게 x자끼리 곱해서 빼주시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밑에 문제 보시면 0,0, 1,2, 마이너스 4,6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 는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1하고 y2 x1, y2 6에서 x2, y1 마이너스 8을 뺀 거예요. 그쵸? 그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14 그냥 14로 나올 거예요. 그럼 2하고 14하고 약분해서 7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신발끈 공식 이용해서 7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